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5장 운동의 법칙 부분을 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그 앞서 이제 그 역학을 이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다루는 how,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다루는 운동학 분야와 물체가 왜 그렇게 운동하느냐, why, 왜 그렇게 운동하느냐, 그걸 다루는 동력학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예, 여기부터는 이제 동력학 분야예요. 내용이 굉장히 빡셉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시작하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3개 있죠. 그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의 응용 해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것이고, 그리고 마찰력을 도입을 해가지고 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긴장 타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빡센 부분이에요. 예, 너무 겁을 줬나? 좀 빡세봤자 얼마나 빡세겠어. 자, 봅시다. 예, 이제 예전에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을 했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은 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 force, 힘이 뭐냐? 그래서 힘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 그게 힘이다. 그래서 어, 벡터고요. 그러니까 크기하고 방향을 가져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그런데 약간 일반적인 벡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벡터는 자유롭게 편移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일명 힘의 3요소라고 하는데, 힘의 3요소. 그래서 요 벡터 기하학적 표시, 즉 화살표로 벡터를 나타내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에 해당되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르치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고, 방향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작용선이라고도 해요. 작용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개죠. 근데 힘의 경우에는 이 벡터의 꼬리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를 이걸 이제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힘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체 A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 벡터를 편移시켜가지고 벡터의 꼬리가 물체 B로 가게 해버려요. 그러면 힘이 물체 A가 아니라 물체 B에 작용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힘의 경우에는 다른 벡터처럼 자유롭게 편移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의 자, 그 작용점, 벡터의 꼬리 또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의 어떤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연계에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인 것처럼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도 어 보통은 같은 걸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고,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자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명 파인만, 파인만 되게 유명하신 그 물리학자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파인만 그림을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자, 두 물체가 힘이 작용하기 전, 작용하는 동안, 그다음에 작용한 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힘이 작용하는 동안 어떤 이렇게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요 입자를 이제 게이지 보존이라고 하는데, 중력의 경우에는 중력자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아직 근데 중력자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하면 노벨상 값이고. 전자기 경우에는 광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강한 행력은 사실 되게, 말이 긴데, 유가 히데키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그걸 합쳐서 핵자라고 합니다. 핵자.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이제 중간자라는 입자를 주고받음으로써 핵력이 그러니까 원자핵을 유지하는 그 힘이 작용한다. 이게 유가 히데키 이론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양성자 중성자도 더욱더 작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았죠. 뭐 쿼크는 뭐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6종류가 있는데, 양성자의 경우에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 중성자의 경우에는 업커크 1개와 다운커크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크들이 글루온이라고 하는 입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강한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온, 글루 그러면 이제 악유 풀같이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글루온 그런 어떤 입자, 그런 성격의 입자라는 의미로 명명이 된 거죠. 글루온. 그래서 강한 능력은 이제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육아히데키 이론 같으면은 이제 핵자들 간에 중간자를 교환을 하면서 생겨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쿼크들 간에 이제 글루온을 교환하면서 강한 핵력이 생겨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약한 핵력. 약한 핵력은 이제 여러 소립자들 간에 어, 그 이제 약한 핵력의 게이지 구조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띄는 W 플러스, 음전하를 띄는 W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중성인 Z0 입자, 얘네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약한 핵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 범위, 중력과 전자기력은 원칙적으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거리 힘.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원자의 크기의 아주 그 작은 거리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 세기. 상대적 세기를 보면은 제일 큰 힘이 강한 핵력. 예, 이름값 하죠. 강한 핵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기력. 뭔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의외죠. 예, 전자기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핵력, 그리고 의외로 중력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자기력이 이제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강한 핵력 같은 건 어떤 미시적 세계, 원자 분자보다 더 작은 어떤 소립자들의 미시적 세계에서는 이제 강한 핵력이 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이제 우주적인 크기, 그런 데서는 이제, 일단 강한 핵력이 약한 핵력은 작은 거면 짧으니까 짜지고, 이제 전자기력은 대체로 이제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대부분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력도 빠지면은
중력밖에 남죠. 그래서 우주적 크기에서는 이제 중력이 이제 대세가 됩니다. 그냥 힘 얘기하다가 곁다리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건 뭐냐?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그러니까 물체에 이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뭐 작용하더라도 알짜 힘이 0이면 그러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혹은 뭐 그 반대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 요건이죠.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긴 말 속에 관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관성은 뭘까? 자, 관성은 이런 성질. 그러니까 관성, inertia,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였냐 상대 속도 얘기할 때 두 개의 기준틀이 등장했었죠. 그럴 때 뭐 보통 이제 기준틀 A는 정지해 있는 걸 보고 기준틀 B는 뭐 운동하는 걸로 본다. 물론 기준틀 A도 운동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운동을 하는데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관성 기준틀인데 줄여서 뭐 관성계 그렇게 부르고 이제 하나의 이제 관성계가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 하면 모두 다 관성계인 거죠.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예는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예가 있으려나? 예를 들어 컵 위에 종이를 놓고 종이 위에 동전을 놓는다. 그리고 여기서 종이를 잽싸게 빼요. 그러면은 동전이 따라오지 않고 밑으로 그래서 컵으로 떨어지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당겨요.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끌려와요. 또는 뭐 이런 거. 천장에 줄에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그 밑에 이렇게 실 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래 그 실 꼬다리를 잡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이 아래 꼬다리만 이제 떨어져 나가죠.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관성이 세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지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잡아당기면은 위에 부분들은 정지해 있고 아래 꼬다리만 끊겨 나가요.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때는 위쪽이 끊어져요. 신기하죠? 뭐, 뭐 이런 거 외에도 뭐 먼지에서 이불을 턴다던가 그 또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빨라져요. 어, 어,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뒤로 쏠리고 버스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럼 몸이 앞으로 쏠리고 버스가 커브를 돈다. 그러면 이제 그 커브에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몸이 밀려나고 이런 게 다 관성의 법칙과 관계가 있는 거죠. 관성의 법칙 뭐 예를 들자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목공할 때도 뭐 그 망치가 만일에 이제 그 망치 그러니까 그 쇠뭉치에다 이렇게 나무 껴가지고 이렇게 만든 망치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만일에 망치가 헐거워요. 그럼 어떡하냐면, 밑에를 땅땅 때려가지고, 그러면은 쇠뭉치의 그러니까 쇠뭉치에 작용하는 중력 그 자체로 그 망치가 이제
꽉 끼워지겠죠. 뭐 이런 거 또는 뭐 대패, 이제 대패날 이게 대패날 조절을 할 때 이제 이게 대패날이 여기가 여기가 많이 나와 있냐 조금 나와 있냐 이거 조절할 때 뭐 뒤쪽을 망치로 땅땅 때린다든가 앞에 쪽을 망치로 땅땅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대패 날이 많이 나오게 혹은 조금 나오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다 관성의 법칙과 관계 있죠. 이와 같이 관성의 법칙 되게 예를 들자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관성은,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성질은 어떤 때 강하냐, 관성이 크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질량이 클 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 관성을 수치한 것이 질량이기 때문에. 관성을 수치한 것이 질량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무튼. 그래서 관성이 클수록 질량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크다.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질량을 정확하게는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관성 질량. 근데 이제 그냥 질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뉴턴 운동 제2법칙에서 F는 ma로까지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똑같은 힘을 작용할 때 어떤 가속도의 비율로부터 이제 질량을 환산을 할 수 있죠. 관성 질량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 말고 질량하고 무게를 되게 혼동을 하거든요. 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저울 위에 올려가지고 뭐 질량을 준다. 사실 그거 무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게가 뭐냐면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해요. 예,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게 무게인데, 그래서 질량을 기호 m으로 쓴다면 질량을 기호 m으로 쓴다면 중력은 그러니까 무게는 mg로 써야 돼요. mg. 그래서 여기서 g는 이제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9.80 m/s 스퀘어드. 그래서 이제 무게의 단위로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중력의 단위는 원래 이제 힘이니까 뉴턴을 써야 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 뭐 10뉴턴 주세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뉴턴 말고 킬로그램 중을 무게의 단위로 써요. 킬로그램 중이라는 말은 중력 가속도를 곱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곱할 예정이다. 근데 이건 한국 한정이고 국제적으로는 킬로그램 포스를 씁니다. 이게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곱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력 가속도가 크기가 9.80 m/s 스퀘어드니까 1kg 중은 9.80 뉴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정육점 가가지고 삼겹살 1kg 중 주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정육점 가. 그러면 아니 중이 고기를 저 불교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 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킬로그램 중인데 이 중자를 자꾸 빼고 그냥 킬로그램, 삼겹살 1kg, 1kg도 아니지. 삼겹살 1kg 주세요 그러지. 설마 1kg겠어? 1kg,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질량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를 자꾸 똑같은 걸 써요. 원래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인데 중자 빼고 무게도 킬로그램이라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질량과 무게를
혼동하는, 혼동된, 그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 만연하고 있는 거죠. 예, 질량은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값이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똑같아요. 그러나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달 표면에서의 중력가스가 지구 표면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60kg 중인 물체가 있다면 달 표면으로 가면 10kg 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은 고유한 값으로서 질량은 일정하지만 무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자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법칙 두 번째, 운동 제2법칙, 일명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물체한테 이제 힘을 가하는데, 물체의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힘을 가해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커짐에 따라 가속도도 커지죠. 즉, 가속도하고 힘하고 비례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힘을 일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질량을 바꿔요. 그러면 질량이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작아지죠. 예,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하죠. 자, 우리가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쓰는데, 얘를 달리 읽으면은 가속도가 n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속도하고 n분의 1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돼요. 직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뭐 미리 땡겨서 얘기해 보면은 어, F는 MA니까 A는 n분의 1 F. 예. 그래서 요 맨 앞에 그래프,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질량의 역수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기울기가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힘이 작용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크죠. 예. 아니, 질량이 큰 거, 기울기가 크니까 질량이 작은 거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F는 MA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 요 면적이, 그러니까 원점과 이루는 면적, 원점과 이 곡선상의 점이 이루는 직사각형의 면적, 이 면적이 힘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는 면적이 작으니까 작은 힘이 작게 작용한 거고, 이건 크게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것도 이제 F는 MA에서, A는 F 곱하기 n분의 1.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힘에 해당됩니다. 기울기가 힘에 해당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힘이 크게 작용한 거고 얘는 기울기가 작죠. 힘이 작게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뭐 아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 거,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럼 합치면은 가속도 A는 n분의 F에 비례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례상수 K를 도입해요. 조금 좀 어, 센스 있게 비례상수를 K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는 KMA가 되죠. F는 KMA가 되는데 어,
비례상수 K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비례상수 K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1m/s 스퀘어일 때 그때 힘의 크기를 1이라 하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비례상수가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힘의 단위도 결정이 돼요. 힘의 단위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거 킬로그램 미터/s 스퀘어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이제 F는 MA인데 비례상수 1로 만들어서 F는 MA인데, 그리고 이제 벡터니까 F하고 A 머리에다가 화살표를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버전 힘이 이제 한 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힘 말고 알짜힘을 써가지고 알짜힘은 MA,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기술하는 수식인데, 이거를 뉴턴의 운동방정식, 간단히 운동방정식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힘의 단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질량의 단위와 가속도 단위를 곱한 거 킬로그램 미터/s 스퀘어드. 이걸 간단히 뉴턴의 이름을 따서 N으로 쓰고 뉴턴으로 읽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R자 힘은 MA 이 식이 몇 개로 보이세요? 뭐 다들 한 개요. 당연한 걸 물어보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1차원이면 정말로 한 개예요. 그런데 2차원이면은 Y 성분이 추가되고요. 3차원이면 Z 성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차원에 따라 2개, 3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R자임은 MA 벡터 방정식으로 썼는데, 그게 벡터 방정식으로는 한 개지만 X 성분, Y 성분, Z 성분, 그러니까 스칼라 방정식은 3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MKS 단위의 입장이었고, 자, CGS 단위기에서는 킬로그램 대신에 그람,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턴 대신에 다인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CGS 단위기에서는. 그래서 1뉴턴이 10의 5승 다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영국 단위계, FPS 단위계 같은 경우는 힘의 단위로 이제 파운드를 쓰는데, 쓰기는 LB라고 쓰지만 읽기는 파운드라고 읽어요. 근데 얘네는 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뭐 MKS 단위계나 CGS 단위계는 다 국제표준 단위계, SI 단위계에 이제 부속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질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단위계인 FPS 단위계에서는 힘을 기본 물리량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이제 반대로 유도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F는 MA 변형해서 M은 A분의 F. 그러면 단위가 힘의 단위 파운드 나누기 가속도로 이제 미터도 아니고 피트 써가지고 피트 퍼 세컨 스퀘어드. 너무 길죠? 그래서 슬러그, 메탈 슬러그. 예, 예, 그 영국 단위에서 이제 질량의 단위로 이제 슬러그를 씁니다. 그때 이건 뭐 그냥 아주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예, 우리는 이제 MKS 단위기를 쓰니까. 자, 그러면 예,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알자 힘 F는 MA 연습해 봐야겠습니다. 문제로 연습해 봐야겠어요. 자, 질량이 0.30kg인 하키 퍽을 이제 두 개의 하키 스틱이 동시에 퍽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힘은 요래요. 그러니까 크기가 5.0뉴턴이고 요 각도가 비스듬히 아래로 20도를 향한다. 자, 두 번째 힘은
예, 이렇죠. 그래서 크기가 8.0뉴턴이고 각도가 이제 비스듬히 위로 60도래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퍽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셔. 그럼 이제 각각의 힘을 구해야 돼요. 이제 힘을 구할 때 이제 벡터에서 강조했던 식, 벡터 A는 벡터 A의 크기 A 코사인 세타. 세타는 이제 플러스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각을 말하죠. 그래서 I에 A 사인 세타 J에 예. 얘를 써먹습니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써먹는 지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힘 F1은 크기가 5.0뉴턴이라고 했고 코사인 각도 세타가 20도인데 예, 이건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 I 5.0 사인 마이너스 20도 J 예, F1 구했어요. 자, 두 번째 힘 F2는 크기가 8.0뉴턴 예, 각도는 예,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얘는 그냥 편하네. 그래서 I에 8.0 사인 60도 J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은 R자임이 되겠죠. 예, 그래서 R자임 구해봤더니 8.7 I햇 더하기 5.2 J햇 뭐 단위 뉴턴. 자, 그 다음에 이제 R자임은 MA니까 예, 가속도는 예, 얘를 이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질량이 0.30이니까 8.7 나누기 0.30 I햇 5.2 나누기 0.30 J햇 해서 가속도가 29 더하 아이고 29 I햇 더하기 17 J햇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예, 가속도 구했어요. 자, 근데 이제 가속도 벡터니까 이렇게 X성분, Y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크기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크기가 34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가 나왔고 각도는 근데 세타라고 썼는데 사실 이건 세타는 이제 앞에 나온 세타하고 다르죠. 요거는 이제 그 가속도 벡터의 각이니까 탄젠트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29분의 17 이걸 구해보면은 약 31도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평행사변형법 뚜뚜뚜뚜뚜뚜뚜 했을 때 요 대각선이 이게 바로 R자 힘이겠죠. R자 힘 벡터. 이 R자 힘 벡터와 이제 그 같은 방향이 같아요. 요게 바로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각이 아까 그 약 31도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한번 R자임은 R자임, F는 MA 연습하는 문제를 봤습니다.